네, NHL 플레이오프 동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끝났습니다. 두 팀이 남게 됐네요. 오늘 각 컨퍼런스 파이널 최종 리뷰 시간을 준비했고요. 먼저 끝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부는 와일드카드 1위로 올라온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그리고 애틀랜틱 2위로 올라온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이었는데요. 지난주에 2차전까지 보스턴이 홈에서 2승을 했었고 지난 한 주 동안 캐롤라이나 홈 경기로 두 경기가 치러졌는데 내리 4판으로 끝났습니다. 3차전에서 보스턴이 2대1 파워플레이 골이 또 결승골이 됐었고 투카라스크 선수가 35세이브 활약을 보여주면서 보스턴 승리. 4차전은 4대0 역시 보스턴이 이겼는데 이날도 결승골 포함해서 첫 두 골이 모두 파워플레이 골이었고요. 투카라스크 선수 24세이브 셧아웃. 그리고 또 브래드 마시안드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마시안드 선수가 골을 넣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보스턴이 23승 1패라는 아주 놀라운 승률을 또 이어갔던 경기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5월 17일에 일찌감치 4판 만에 보스턴이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6년 만에 동부 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2010-2011 시즌 이후로 8년 만에 스탠리컵 우승컵에 도전하게 됐네요. 캐롤라이나 참 돌풍의 팀이었는데 4연승 수입으로 올라왔다가 또 4연승 수입으로 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뭐 예상해 주셨던 대로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보스턴이 수입한 팀을 한번 잡긴 했네요. 그러니까 콜럼버스였죠. 네. 어쨌든 콜럼버스 잡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뒤집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잘해봤자 이거 4대1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거의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팀 컬러 비슷하면 결국 선수진이 좋은 팀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일 잘 보여주는 시리즈가 아닌가. 이번 플레이오프 이때까지의 시리즈 중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홈에 돌아와서 사실 캐롤라이나가 원정 때보다는 훨씬 더 잘했어요. 특히 3경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여기서 이미 마침표가 거의 찍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차전을 이제 경기력을 잡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이제 캐롤라이나가 보시면은 1피리어드 슈팅수를 1피리어드의 슛을 20개나 만들어냈어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별로 성과를 보지 못했죠. 근데 이게 정규 시즌에 캐롤라이나가 참 많이 지던 패턴이 오겁니다. 그러니까 1피리어드의 분위기를 확 잡아서 그냥 두두두두 두들기는데 성과가 없어요. 근데 2, 3피리어드 조금 힘이 빠지는데 상대 거기서부터 반격을 하기 시작해서 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정규 시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경기력이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제일 좋았던 경기력에서 정규 시즌에서 지던 패턴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분위기 반전을 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전 권리가 무너진 이후에 맥클레이니 선수가 나름 분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리즈를 바꿀 정도의 힘은 없었다라는 부분이 3, 4차전 전부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점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페널티 킬링의 약점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정규 시즌 캐롤라이나 페널티 킬링은 전체 8위였어요. 결코 나쁜 수치가 아니었죠. 82% 가까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시리즈 내내 그냥 페널티 킬링이 거의 뭐 팀의 발목을 잡다시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일랜더스전에서도 파워플레이 골만 아름아름 먹히는 것부터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15번의 페널티 킬링 기회에서 7골을 내줬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수치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승부의 결정타였어요. 아주 결정타였죠. 네, 그게 또 4경기 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점이었죠. 근데 지금 7골이 났는데 1, 2차전에 2골, 4차전에 2골, 3차전에 1골 났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2골 이상 넣은 경기 다 이겼습니다. 포스트 시즌. 네. 또 이 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안 좋았던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좋았던 패턴까지도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4대0이라는 좀 압도적인 보스턴의 승리로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네요. 파워플레이 골이 터지면 보스턴이 이긴다라는 승리 공식. 이것은 앞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보스턴의 파워플레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큰 또 숙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4판 만에 따돌리고 먼저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고요. 보스턴은 5월 28일 한국 시각으로 5월 28일 화요일 오전에 이제 스탠리컵 파이널 1차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차전 홈 경기로 치르게 되고요. 보스턴은 11일간의 휴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쉽니다. 사실 11일 정도면 꽤 많이 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약 10일 정도 쉬었던 뉴욕 아일랜더스 경기력 결국 회복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캐롤라이나를 조금 맡아서. 걱정이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캐롤라이나는 진짜 7차전까지 사투를 펼치고 올라와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이겼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사실 아주 이제 경기를 크게 연관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이때까지 또 공교롭게도 참 시리즈 일찍 끝낸 쪽이 최근에는 거의 다 지는 모습 결승에서 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정도가 사실 불안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스턴에. 예. 긴 휴식. 그렇죠. 거기에 따른 무뎌진 경기 감각 뭐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죠. 수 그리고 있느냐. 또 4차전에 지데노 차라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부상으로. 근데 네. 이 부분의 부상 회복 여부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약간은 이제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블루스가 이제 결국 오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스는 생각보다 이제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력을 키우기에는 사실 차라 선수만큼 또 좋은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차라 선수가 행여나 결승전에 결장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결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몸 상태가 또 중요한 거죠. 아무리 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못 미치는 활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또 이런 부분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보스턴이 8년 만에 우승컵을 안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살펴보겠습니다. 서부는 센트럴 3위로 올라온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와 퍼시픽 2위로 올라온 세너제이 샤크스의 대결이었는데요. 2차전까지 세너제이 홈 두 경기에서 1승 1패였고 3, 4, 5, 6차전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다. 3차전 연장까지 가서 5대4로 세너제이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많은 눈길을 끌었어요. 이 피리어드에 세인트루이스가 4골을 넣고 역전을 했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세너제이가 동점골을 넣어서 연장에 갔고 연장에서 결국 재역전승을 거뒀던 세너제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에릭 칼슨 선수의 연장 골든골이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었어요. 이어 벌어진 4차전에서 2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하면서 전날 그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패배를 또 만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2승 2패를 이뤘고 5차전 5대0 세인트루이스가 제이든 슈월츠 선수의 해트트릭,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만 두 번째 해트트릭이었고요. 저던 비닝턴 선수 21세이브 셧아웃을 했습니다. 5차전 5대0 완승을 거두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시리즈 주도권을 잡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끝난 6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다시 한번 다득점 경기 5대1로 승리, 4, 5, 6차전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뒤집었어요. 최종 4승 2패로 세인트루이스가 세너제이를 꺾고 1970년 이후 49년 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창단 52년 만에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 뭐 이 시리즈는 접전 양상을 예상을 해주셨었고, 그렇죠. 그런데 참 3차전 세너제이가 그렇게 이기는 걸 봐서는 이 행운의 여신이 세너제이 쪽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도 운이 좀 따라주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또 세인트루이스가 딛고 일어났다는 그죠. 예, 이번에 이것도 좀 눈길을 끌어요. 이번에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또 돋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역경을 한 번씩 딱 겪고 일어나는 부분, 요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 그 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캡스가 우승을 할 수 있던 원동력 또 여러 가지 좀 역경을 이제 뭐 선수 부상들 또 막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겨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좀 블루스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서 좀 기대해봐 좋다. 그리고 김태형 캐스터의 그 예언이 또 좀 적중을 하는 이런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 블루스 자체는 진짜 후반기의 성적을 보셨어도 아시겠지만 결코 약한 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중반에 12월 거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블루스가 최하위권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었으면은 사실 서부를 진작 1등을 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실
페이스였어요. 이제 후반기의 성적을 그냥 처음부터 쭉 갔으면. 그리고 저는 그 후반기의 모습을 처음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나오지는 않았었죠. 어쨌든 전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3차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핸드패스를 놓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핸드패스를 놓치면서 이게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심판이 1차적으로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하긴 했죠. 그리고 세너제가 또 지난 베이거스와의 그 7차전에도 사실 반쯤 오심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뭐 페널티는 전 맞았다고 생각을 그때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은 네. 야 이거 심판의 가호를 받은 세너제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조롱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막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핸드패스를 놓치면서 이게 이제 결승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분위기가 많이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더 센 팀이 이긴 거는 맞습니다. 저는 또 그런 다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상황 그죠? 그 패배가 선수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그죠? 또 계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참 억울했던 게 그게 또 NHL 룰로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핸드패스 공격 지역에서 핸드패스로 이런 골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억울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NHL이 플레이오프 골은 다 일단 판독 명백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 룰을 정했다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네. NHL 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은 바로 핸드패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핸드패스를 잡아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갈 수도 있었는데 4차전 굉장히 경기를 좋았습니다. 4차전이 진짜 전반적인 경기의 페이스 자체를 세인트루이스가 다 잡고 가는 그림이었고 별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네. 뒤에 이제 또 샥스는 탈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데 4차전부터 굉장히 큰 게 몇 개가 나왔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세너제가 결국 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세인트루이스가 참 경기 운영을 잘했다고 느끼는 게 결과적으로 세너제의 강력한 부분은 포인트 슛 그러니까 뭐 브렌트 번이라든지 블라식 선수도 꽤 슛이 좋은 선수고 브론 선수나 딜런 선수도 그렇게 슛이 나쁜 선수들은 아닙니다. 강력한 슛을 가진 선수들이고 그다음에 뭐 에리크 카르손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샷에서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매력이다라는 부분인데 공격을 이걸로 한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 패턴을 다 가지고 와서 세너제이가 포인트샷밖에 칠 수 없게끔 경기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포인트샷이 날아오면은 슈팅 레인에 선수들이 서서 다 블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아예 장기인 공격이 전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너제이가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근데 이거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을 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제 포인트슛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는 단조로워지고 세인트루이스가 공략을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무게가 실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인트루이스 사라인이 진짜 거의 보물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네. 지금 바르바쇼프 선수랑 순드크비스크 선수 그리고 스탠 선수 이렇게 들어온 사라인인데 이 선수들이 진짜 상대방의 1라인이면 1라인 매치업에서의 이득은 물론이고 수비적인 역할 이번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까지도 많이 해내면서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4라인이 없었다면 이번 시리즈를 좀가 이렇게 쉽게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네. 부분에서 4라인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도 블루스의 힘을 많이 실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세너제이보다 세인트루이스가 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너제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세너제이가 4차전을 한 골차로 지고 나서 2승 2패가 됐을 때 근데 그 이후에 5차전, 6차전 5대1, 5대1, 5대0, 5대1 완패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힘 한 번 또 쓰지 못했던 이유는 또 큰 악재가 있었잖아요. 저는 부상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실 샤크스가 부상이 없었으면은 지금도 시리즈가 이어져 있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4차전 3피리어드에 체킹을 당하면서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근데 카르손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내내 거의 부상으로 고전을 했었어요. 하반신 부상 그리고 1월 2월경에서도 굉장히 장기 결장을 했었죠. 하반신 부상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4차전의 그 체킹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4차전 3피리어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마지막 9분여를 거의 출장을 못했어요. 네. 뭐
뛸 수 없으니까 출장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장 못했고 5차전은 사실 일찌감치 경기가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뭐 데보어 감독은 카르손 선수가 몸 상태 100%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데보어 감독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감독은 선수 블러핑을 굉장히 잘 쓰는 감독이다. 그래서 부상 관련 뉴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별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네. 옛날에 이제 스탠리컵 결승에서 헤르틀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이제 시리즈 끝난 상황인데도 데이 투 데이 부상이다. 괜찮다. 이러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보도한 이제 그 기자를 거의 뭐 매장시키다시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데보어 감독 저는 5차전에서 그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차전 경기를 봤을 때 일찍 경기가 딱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었고 이 피리어드 초반부터 카르손 선수 출장시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상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 뛰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6차전에도 원정에 참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카르손 선수가 이번 뭐 샤크스에서 물론 뭐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인해서 턴오버 같은 부분도 많고 실점에서도 좀 많이 관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시스트라든지 공격을 끌어나가는 부분, 퍼굿만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조합의 균형이 깨지고 이 라인에서 경쟁력이 상실이 되고 하는 와중에 사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1, 2라인 수비진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피에트란질로 선수도 그렇고 이 라인의 퍼레이코 선수가 진짜 이 선수가 거의 완벽한 수비수로 올해 거의 각성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라인의 수비진의 경쟁력을 좀 앗아가는 좀 이런 결과가 났게 됐고요. 그리고 4차전에는 이제 5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마시 헤르트리 선수도 부상을 당했고 파벨스키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6차전도 경기를 이 선수들이 다 출장 못했어요. 근데 이 세 선수가 사실상 세너제이의 강점 뭐냐, 올 시즌 강점 뭐냐 하면은 선수진의 깊이, 하나 막으면은 딴 데서 다 터지고 딴 데 막으면은 하나가 다 터져서 이기는, 이게 장점인데 선수진의 깊이를 담당하는 헤르트리, 파벨스키, 카르손 다 빠지니까 이거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었던 거고, 사실 오늘 이제 6차전도 이세 선수가 빠진 시점부터 거의 뭐 세인트루이스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샤크스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됐네요. 좀 심기일전하고. 올 시즌 이렇게 좀 부상 선수들이 속출하면서 세너제이가 아쉽게도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최근 몇 년간 세너제이가 참 우승 문턱에서 이렇게 좌절이 이어지네요. 플레이오프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그러니까 16년에 그때 갔을 때 우승을 했었어야 됐고요. 네. 물론 뭐 그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천운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게 됐네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부상을 이렇게 달고 행여나 세인트루이스를 잡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스턴을 상대로 밝은 전망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높은 수준의 재밌는 하키를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블루스가 올라간 걸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샤크스 팬분들께서는 이제 손턴도 이제 올해 7월로 만으로 40살입니다. 이 참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갔으면 보스턴이기 때문에 전 친정팀과의 스탠리컵 결승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없었던 이야기가 됐네요. 근데 손턴 선수가 어쨌든 그래도 트레이드 된 이후로부터는 준 프랜차이즈 스타급의 대우, 그리고 세너제이 샤크스의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넘버 2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넘버 1은 말로 선수고 2로는 손색이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이 선수 있을 때 그래도 우승을 하고 싶을 텐데 올해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근데 참 좀 안 됐네요. 좀 안타깝게 됐네요. 네. 세너제이를 꺾고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컵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할지, 세인트루이스는 또 어디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뭐 평상시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막판에 가장 경기력이 좋고 기세가 좋은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다라는 평소 지론에 의해서 저는 세인트루이스를 찍었던 건데 흐뭇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뭐 딱 맞게 가는 느낌이라서 게다가 지난 난저까지도 이겼기 때문에 좀 예사롭지가 않고요. 근데 뭐 보스턴도 사실 이번이 기회인 게 뭐냐면은 댐파가 일찍 떨어져 줬어요. 네. 많이 도와줬습니다. 콜럼버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우승 한번 해보라고 오랜만에.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더 보스턴 약간 유리한 것 같아요. 뭐 5.5대 4.5 수준 거의 그 수준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세인트루이스가 이건 뭐 손 놓고 전혀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물어보면 사실 세인트루이스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번 포스트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 좀 그 컨퍼런스 파이널 조금 이제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습니다. 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근데 결승전은 꽤 재밌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하지만 좀 중립 팬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세인트루이스의 힘을 많이 실어 주실 것 같네요. 네. 보스턴 대 세인트루이스 정규리그 전적 1승 1패 1차전 보스턴 승리 2차전 세인트루이스 승리였고요. 이번에 홈 4경기를 보스턴이 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재밌는 승부 펼쳐주기를 누가 우승을 하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또 스테니컵 파이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월드 챔피언십 조별리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